네, 김영숙의 낭독,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경험 많은 글쓰기 교사가 아니다. 12년 전 하루 교사로 중학생들한테 글쓰기 강의를 한 것이 처음이었다. 7년 전에는 대학 입시를 앞둔 딸아이와 함께 논술시험 기출문제를 들여다보았다. 2해 전에는 어느 선생님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다가 자의반 타의반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글쓰기 특강을 했다. 그런데 어떤 네티즌이 그 특강 동영상을 녹취해 블로그에 올렸다. 글쓰기에 대한 평소 생각과 경험을 두서없이 이야기한 강연 텍스트가 인터넷 공간에서 제법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참 많구나. 정치를 하는 동안 나를 힘껏 후원하고 꾸준히 자원봉사를 해주었던 시민들의 자녀들에게 그 강연을 들려주려고 했다. 크게 이룬 것이 없이 훌쩍 떠나버린 게 미안해서 그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 아이들만 듣게 하기에는 아깝다며 강연을 공개하자고 했다. 강연장, 홍보 포스터, 현수막, 음향시설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2014년 하반기에 제주, 강주, 부산, 강릉 등 7군데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무료 논술 특강을 했다. 팬클럽 회원들에게 하려고 했던 논술 특강이 집단 재능기부 프로젝트로 바뀐 것이다. 논술 특강 청중의 반은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었고 나머지 반은 대학생과 직장인, 학부모였다. 글쓰기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청중이 너무 다양해서 강연 내용과 수준을 정하기 어려웠다. 중고등학생을 중심에 두면서도 대학생과 직장인을 함께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2시간 강연으로는 논리적 글쓰기 일반론과 논술시험 실전 내용 둘 모두를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웠다. 그래서 글쓰기 책을 2권으로 쓰게 되었다. 이번 책은 논리적 글쓰기 일반론이다.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글쓰기부터 대입 논술, 기업 입사시험의 인문학 논술, 대학생 리포트, 신문기사와 사설, 칼럼, 블로그 글,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문화재 안내문, 공공기관의 보도자료, 사회비평과 학술 논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까지 논리적인 글은 구조와 특성이 모두 같다. 잘 쓰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도 동일하다. 흔히 글쓰기도 방법을 배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몸으로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잘 쓸 수 있다. 글쓰기는 그런 면에서 자동차 운전과 비슷하다. 자동차의 구조와 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핸들과 페달, 기어 변속기가 손발의 일부로 느껴질 때까지 몸으로 훈련해야 한다. 글도 논술문의 구조와 논리학의 규칙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글쓰는 습관을 익혀야 잘 쓸 수 있다. 그런데 글쓰기는 운전과 달리 남의 지도를 받지 않고 혼자서도 익힐 수 있다. 나는 이 책이 그렇게 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이든 잘 모르면 겁이 난다. 처음에 초보가 아니었던 운전자는 없다. 솜씨 좋은 운전자들도 교습소에서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 느꼈던 감정, 첫 도로 연수를 나갔을 때 들었던 두려움을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은 원고지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페달과 변속기 손잡이가 그런 것처럼 자꾸 글을 쓰다 보면 그대에게도 컴퓨터 키보드나 볼펜이 손가락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이 2015년 3월에 썼네요. 글쓰기에 대해 이 책이 산 이야기는 대부분 내가 직접 겪었던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글을 잘 쓰게 되었다. 대체로 그런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랑으로 보일 수 있는 일화가 적지 않게 들어갔다.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랄 뿐이다. 글쓰기에 대한 내 생각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방식, 다른 경로를 거쳐 글쓰기를 익힐 수도 있으며 내가 제안한 것과는 다른 글쓰기 훈련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 네,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봤고요. 글쓰기에 철칙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잘 썼다고 할까? 시와 소설 같은 문학작품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그러나 논리글은 다르다. 글을 쓰려면 네 가지에 유념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동의할 근거가 있는 글을 써야 하는데 이 네 가지 유념해야 할 것. 첫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그 주제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 셋째, 그 사실과 정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넷째, 주제와 정보를 논리를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잘 알려져 있다. 첫째는 텍스트 독해, 둘째는 텍스트 요약, 셋째는 사유와 토론이다. 많이 읽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쓸 수 있다. 묵독으로 읽기보다 책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글을 잘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정보와 논리 중에 스스로 창조한 것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 대부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책, 방송, 신문, 인터넷, 대화를 통해 얻는다. 책을 읽지 않고 타고난 재주만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다. 글 쓰는 기술만 공부해서 잘 쓰는 사람도 없다. 글을 잘 쓰려면 독서광이 되어야 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낭독을 해야 합니다. 글쓰기의 철칙 두 번째. 책을 많이 읽기만 하면 다 글을 잘 쓰게 될까? 그렇지는 않죠. 독서와 글쓰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글을 자꾸 써봐야 돼요.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첫 문장을 자신있게 쓰려면 먼저 글 전체를 대략이라도 구상을 해야 한다. 그런 구상 없이 첫 문장을 쓰려면 설계도와 조감도 없이 무작정 집 짓기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거든요. 무작정 했는데 설계를 하고 책을 써야 되겠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이 문장을 기억하는 것은 표절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공회가 선포한 인권 선언문 제1조를 베낀 것이었다. 저는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 교육 헌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낭독 선언문으로 바꾸었죠. 낭독 선언문으로 바꿨는데 왜 바꿨을까요? 네, 표절을 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것보다는 낭독 선언문이 나을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제가 낭독 선언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주세요. 낭독 선언문.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날러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다.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책 읽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이 되자.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십시일강 김형숙 예비 작가입니다. 영상 제공은 세부시의 민진웅 대표님이 울릉도 일출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